정말 어제 올랐던 거를 그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번 주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1위 1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테슬라가 시간에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가 이제 4% 뭐 하이닉스도 5%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대로 그거를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미국장에서 물론 엔비디아가 3% 조정을 받은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는 메타였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오히려 예상치로 웃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가이던스죠. 앞으로의 예상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AI 비용이 증가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5%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미국장은 시작하자마자 한 1% 넘게 하락을 막고 시작하겠네 라는 그런 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매물이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37%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시간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미리 선반영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담스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차트 보시면 그죠? 이렇게 계속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돌파할 것 같이 이렇게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 단위로 봐도 전체적인 큰 추세는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승, 뭐 장기물 상승이 계속 나와주면서 빅테크나 이제 반도체 섹터 금리 상승에 대한 또는 금리 인하가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시도니까 이거에 따른 우려감으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와주거나 금요일날 또 PC 발표도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락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채 금리와 미국장 빅테크의 실적 발표 이후에 1위 1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내일 아침에도 있겠죠? 이번 주는 줄줄이잖아. 내일 아침에 뭐가 있을까? 내일 아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구글 있죠, 인텔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또 AI, 반도체 다 연결이 되는 종목들이라서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또 전망치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한 10% 막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결국에는 아침에 또 요 빅테크들 실적 눈치를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열심히 눈치를 보지 않을까 어제 오늘 같은 시장이 반복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오늘 어떤 시장의 특징이 있었냐? 사실 많이는 없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을 해서 그런지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제주은행이 시가가 한 5% 갭이 뜬 상태에서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유가가 별로 오른 것 같진 않은데 해치 테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가 관련 종목들도 장중에 또 반짝 튀었고요. 전력기기 최근에 변압기 쪽 계속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AI 계속 수요 앞으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다, 2배 이상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렇게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가 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티는 모습이 특징적이고 그 외에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시장 대비 좀 견조하다고 봐야 될까요? 견조한 종목은 화장품 쪽도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방산까지 현대, 로템 이런 종목도 물론 오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장중에 정고점을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방산 쪽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저 PBR까지 현대차도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는데 실적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무난하게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장중에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KB금융, 금융주들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로 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은 어제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 지금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다. 좀 많이 아프다. 삼성전자 대부분 반납이 나와주고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이렇게 반도체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곳은 이제 해지주
전력기기, 화장품, 방산, 저PBR, 그다음에 일부 개별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도 뭐 전부 다 하락한 건 아니에요. 일부 또 개별 이슈나 최근에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차트가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반짝 몰리는 것 같은데, 오늘로 예를 들면 YC가 장중에 또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DIT, AP 시스템, FST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지만 오늘은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 같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몇 또 튀는 종목들도 있다. 하지만 사실 매매할 게 너무 없어서 저도 오늘은 오전에 반짝하고 거의 그냥 손가락만 팔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했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손절 나가는 또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꼭 참고 오전에 살짝 하고 관망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가볍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있었던 이슈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하고 상장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 왜 분할 상장했는데 10% 떴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오늘 한 10% 넘게 급등을 했지만 사실 에코프로 BM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4월 9일날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BM의 4월 9일은 여기야.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갭이 뜰 이유가 사실 없었어. 에코프로 갭이 뜰 이유가 사실 없었어. 왜냐면 4월 9일과 현재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BM의 경우에. 그런데 왜 떴냐? 보통은 액면 분할이 되면은 이제 호재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주가가 싸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거래가 풍부해지면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개별주 테마주 액면 분할하고 뭐 이유 없이 계속 급등하는 경우도 종종 나왔는데, 그런 영향 플러스 또 오랜만에 거래가 재개가 돼서 그런지 뭐 반가웠나 봅니다. 반가우니까 동시효과 막 올라가는 모습 보고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수급들 때문에 갭이 뜨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에코프로 액면 분할 상장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면 시장 별로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대부분 오늘 시장을 다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슈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매매했는지 오늘의 트레이딩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금투세 관련해서 온 뉴스가 꽤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제가 꼭 금투세 얘기만 하면 댓글이 난리가 나가지고 댓글이 완전 정치판이 되거든요. 웬만하면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오늘 뉴스가 그래도 좀 큼직한 게 나왔습니다. 폐지 대신에 금투세 유예가 힘받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또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폐지가 좋긴 하지만 당장 뭐 내년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예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고 어떻게 해서든 그 다음에 빈틈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온 반면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나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25년 금투세를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를 부자 감세 용납 못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저도 안 하길 바라고, 그래야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도 좀 먹을만한 테마나 좋은 또 주도주 종목들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더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많이 없네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어떤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가 않아서 다행히 저는 그래도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실현손익 사실 지금 거의 무포예요. 한 종목 방금 뭐 매수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실현손익으로 보여드리지 않는 거고,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오늘은 그래도 한 요 정도 수익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보시면은 매수도 거의 안 했죠. 매도도 그냥 어제 종가 매수했던 거 매도하고 사실은 오늘은 거의 그냥 관망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매매를 했냐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어제 종배한 종목은 제주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점을 보시면은 시간에서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타점은 이렇게 전에 나오진 않죠. 왜냐면 시간에서 거의 보합 근처에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고, 오늘 갭이 한 5% 가까이 뜨길래 적당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은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매매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부에 국채금리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장 끝나고 계속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나스닥 선물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차트가 이러다가 좀만 올라가면은 국채금리 여기에서 정고점 근처나 혹시나 시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또 반도체 섹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소폭 조정이 나오면은 또 이런 또 해지 테마에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뒤늦게라도 시간에서 조금 매매를 하면서 오늘 예상과 맞아 떨어지면서 운 좋게 이제 갭을 먹으면서 여기서 좀 수익이 대부분 났고요. 그 외에는 한글과 컴퓨터. 자, 이 종목은 그냥 개별 종목이죠. AI 관련주긴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뭐 크게 붙은 건 아니었고 차트상 거래대금이 들어왔었고 타점으로 본다면은 어제도 그냥 여러 번 그냥 조금씩 매매를 하다가 오늘 여기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적당히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고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에 한 3% 정도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5일선 매매죠. 단기 눌림목에서 이런 또 5일선 자리, 5일선이 여기 핑크색 이평선인데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할 때는 닿을 때 매매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음 수를 생각을 하고 이평선 자리에서 미리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분봉상에서의 지지선과 함께 겹치는 구간들을 잡아가면서 지지받는 모습들, 호가창의 흐름까지 같이 참고를 한다면은 수익률을 비교적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 보면서 추가로 뭐 매매를 할지 말지도 계속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은 단기 눌림 5일선 매매까지 가볍게 코멘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널뛰기 장세가 예상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겠죠. 이전에도 제가 명언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는 건 괜찮습니다. 계속 기회는 나오니까. 하지만 크게 깨지거나 크게 손실이 나면은 다음 기회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존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